AI 진단평가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 설계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먼저 진단평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인지에 대한 인지를 뜻하는 용어, 이 단어를 알고 계신 분은 채팅으로 와 엄청 빠르세요. 네, 첫 번째 수업 루틴의 키포인트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아이들이 AI 진단평가를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되게 시각화돼서 잘 정리된 리포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메타인지 활동지에 옮겨 적으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루틴입니다. 아이들이 메타인지 활동지를 적으며 학습 계획을 세웠으면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것은 이 자기주도 학습을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진행하고 하고 있는지, 또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자기 수준에 정말 맞는 걸 세웠는지 체크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체크해 주실, 그러니까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어요. 다만 진단평가 결과에서 선수학습 이해 수준이 아주 낮은 학생이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AI 러닝으로는 보정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개별 보충 지도가 좀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효과가 좋았어요. 대신 도움이 됐던 건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이 아이의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님한테 이 보충학습을 권유해 드리기가 정말 편했어요. 이게 교육열이 센 학군이든 아닌 학군이든 아이에게 "보충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학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학기 초일수록 더 그래요. 학부모님들한테 그 대신 저희 학급에서 이렇게 AI 코스웨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학생이 선수학습 수준이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 지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교사의 감정을 담지 않은 전달법이기 때문에 되게 금방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께도 요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PPT는 제가 이 메타인지 학습지를 쓰기 전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PPT인데요. 이게 그대로 쓸 수 있는 루틴형 강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링크에 접속하시면 이 PDF를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활동지 쓰기 전에 "메타인지란 요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 과목이라는 건 이렇게 젠가 탑과 같은 거야. 이 하나의 탑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블록들이 있지. 이 블록의 가장 밑부분에는 너희가 1학년 때부터 배운 수개념과 5학년 때부터 배운 통분과 약분 블록들이 있어. 그런데 이 블록들을 야금야금 빼어가는 게 있어. 이 블록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우리의 적이 바로 이 시간이란 녀석입니다. 이 시간이 너의 기억들을 야금야금 빼서 통분과 약분을 까먹고 공약수를 까먹고 분수가 뭔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위에 분수의 나눗셈의 개념을 배우면 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쨌든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긴 어렵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이해가 1 번처럼 탄탄한 젠가인지 또는 시간으로 인해서 구멍이 송송 뚫린 젠가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는 것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설초에서 오신 분도 있던데 "학습자들이 조금 똑똑하다." 하시면 이렇게 문장형으로 된 걸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문도 넣었거든요. "메타인지 하면 너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요렇게 어려운 용어 써 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반은 딱 요 그림을 적절해서 요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신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진단평가를 풀게 해요. 2차 시대 진단평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클래스팅에서는 무조건 그 과목을 학습하기 전에 특히 수학의 경우 진단평가를 풀어야지만 학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정답률에 따라서 문제 개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진단평가를 굉장히 잘 풀면 5문제만 풀고 끝납니다. 그런데 진단평가 문제를 계속 풀리면 아이가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수준까지 많은 문제를 풀며 정답률이 높아지는 시점까지 계속 풀어야 돼요. 제가 해 보니까 한 40문제 정도까지는 풀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틀리면.
이게 교과서랑 좀 다른 게 보통 교과서에는 이 선수학습 수준으로 보통 5 학년이나 전학년이나 그 바로 전 단원 정도만 나오잖아요. 네, 클래스팅에는 1 학년부터 다 깊이 있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여기 음 이게 활동을 하는 장면인데 수학 단원에 들어가서 학습하고 싶은 단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진단 평가를 꼭 봐야 해요. 진단 평가를 푸는 모습인데요. 잠깐 동영상으로 짧게 보여 드릴게요. 전 일부러 다 틀려 봤어요. 어떻게 되나. 제가 이제 문제를 잘 못 푸는 철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 틀려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철수의 마음을 담아서 문제를 다 틀리다 보면 중간에 혹시 이거를 초기화하고 싶은 욕망이 들겠죠.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해 봤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이전에 풀던 학습 기록이 저장되어 있어서 풀던 문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혹시 인터넷이 끊기거나 아니면 아이가 사이트를 끄더라도 추적이 잘 돼서 전에 학습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문제를 틀리다 보니까 되게 낮은 수준까지 문제가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 맞춰 보니까 이렇게 학습 결과 리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럼 아이들은 이 화면을 보고 자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이 학습 성취가 되게 대체적으로 낮은 편일 경우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화면을 보고 좀 많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2 학년 것도 몰라? 좀 이거 다른 친구가 알면 어떡하지?' 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 하기 전에 이거를 지금 모르는 게 많이 나와도 괜찮다.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인 거다. 오히려 솔직하게 문제를 풀어서 정말 잘한 거고 지금부터 클래스팅으로 같이 학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자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몰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좀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다음으로는 메타인지 학습지 작성인데요. 이 오른편에 보시는 건 제가 만든 학습지예요.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신 링크에 학습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하실 분은 그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아이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더 풀어보고 싶은 문제와 내가 학습하고 싶은 단원 계획을 세우는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작성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초기 버전이에요. 초기 버전엔 제가 이 차시를 다 나누고 아이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걸 실제로 문제를 푼 다음에 구분하고 계획을 세워 보도록 했는데요. 이럴 경우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체크한 거랑 실제랑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와도 그걸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한 개 빼고 뭐 제대로 풀었다.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그냥 식을 몰라서 풀었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제가 아예 그냥 위를 빈칸으로 뚫어서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쓰도록 했거든요. 한 두세 번 반복하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는 충분히 쓰더라고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요 아래쪽 부분인데 자기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양상이 보였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식을 몰랐고 또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간 부분은 어디였고 자기가 스스로 인식해서 메타인지 능력이 좀 발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학습지를 작성하면서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보조해 주실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목표는 세웠고 이제 콘텐츠는 클래스팅 AI 러닝 콘텐츠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시기와 피드백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콘텐츠는 아이들이 뭐 너무 잘 풀어서 나는 이 선수학습이 잘 돼 있다 하면 저는 그냥 수학 대신 원하는 과목이나 아니면 다른 단원을 풀도록 했어요. 영어, 국어, 사회 다른 교과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넌 수학 말고 딴 거 풀어라고 안내를 했고요. 성취 수준이 보통이다. 그럼 메타인지 학습 계획서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학습이 많이 안 돼 있어서 1, 2학년 것도 보정학습이 필요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올림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퀴즈 두 번째를 여쭤볼게요. 혹시 A랑 요 B 그림에서 다른 점을 찾아주시면 이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개의 그림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도형 학습하기가 빠져서 순서가 하나씩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형을 아이가 클릭해서 학습하고 나면 부족하다고 떴던 학습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 내가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학습하면 되겠구나.'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학습 시간은 이제 저는 이제 4 가지로 분류를 해 봤어요.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시 등교해서 아침 활동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은 아침 활동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요일에 아침 활동 시간을 이때는 무조건 메타인지 학습 계획서대로 수업해라고 하던가 또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끝내고 나서 5 분에서 10 분은 매일 클래스팅 문제를 풀도록 하는 루틴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땐 학습자가 복습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풀 수도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선수 학습이 많이 필요한 친구는 방과 후 시간에 남아서 풀고 가도록 하거나 알아서 풀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계속 풀어도 돼요? 저 이거 제가 집에 가서 해도 돼요?" 하고 싶은 친구는 그냥 "너 집에서 풀어. 쉬는 시간에 풀어."라고 그냥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게 저희 반 학생들이 학습하는 모습이에요. 인천시는 이제 노트북을 6 학년 학생들한테 보급해서 노트북으로 풀고 있는데요. 제가 써 보니까 핸드폰이나 패들렛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학교에 구비된 디지털 기기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트북보다는 태블릿이 조금 더 편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 이제 많이 써 보셨죠. 다했어요판을 활용하거나 또는 골 트래커라고 저는 이걸 인쇄해서 학습 그 사물함 앞에 붙여 주기도 했어요. 이름 쓰고 목표 쓰고 내가 첫날 달성했으면 이렇게 달성한 날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거든요. 어찌 됐든 시각화를 해야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학습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또 알아서 애들이 공부를 하도록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공부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이제 클래스팅을 푸는 모습이에요. 약간 근데 볼륨이 클 수도 있어서 볼륨을 낮추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학습하면서 얻은 아이템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바로 또 문제를 풀고 있죠. 다른 친구들도 지금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어요. 이게 보상이 랜덤 형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되게 쉬운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쉬운 문제를 풀어도 엄청 어려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랜덤화된 보상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처럼 특히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이제 피드백 단계입니다. 그럼 아이가 뭐 "다 했어요." 판이나 스티커를 붙여서 겉으로 하는 건 봤어요. 그럼 이게 정말 질적으로도 학습을 잘 끝냈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교사 전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아이들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번호 순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학습을 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올려두면 문제를 몇 개 풀었고 동영상은 몇 번을 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학생 개별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원에 몇 개의 문제를 풀고 정답률은 얼마나 기록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보시고 조금 '이 학생이 수상쩍다.' 싶으시면은 개별 피드백을 들어가셔서 어 정말 잘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보통 학습 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굳이 다른 보상이 필요 없어요. 그냥 클래스팅 순위가 올라가고 아이템을 모으는 것 자체로도 좋아합니다. 대신 학습 참여도가 낮거나 좀 원래 공부를 어려워했던 친구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주셔야 아이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학습 계획서대로 다 풀어야 집에 갈 수 있게 하신다든가 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떨어지는 친구는 보충학습판과 연계하셔서 피드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효과 말씀드리면서 루틴을 정리 드릴게요. 먼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님께 정확한 정보를 가능하다는 점이 전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 효과가 좋습니다. 학습자가 모르는 요소가 뭐 10개 다섯 뭐 10개 8개 많이 나와도 전 그 모든 걸 다 학습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 있을 만큼만 계획을 세워 봐."라고 하니까 아이가 되게 뿌듯해하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또 이제 개별로 맞춤형 학습지를 뽑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나눠 주고 채점해 주고 풀이를 알려 주고 하는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용이했던 건 이 진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원 수업을 하기 전 아이들이 얼마나 단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니까 사전에 교사 입장에서 지도 계획을 세우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